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네, 가을에 날씨가 참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점차 기온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가 또 10월 말로 가면 급격하게 기온이 또 내려갈 것 같은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환절기 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시장 보면은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단에서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뭐 코스피는 원래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고 코스닥은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지수적으로 보면 근 한 2주 정도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금요일 날은 뭐 장중 마이너스 2%까지 코스닥이 밀렸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비교적 큰 폭의 지수 하락을 좀 보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하락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는 분명히 제가 목요일 날 영상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 조심하셔라. 어? TSMC 선반영 되고 나서 갭이 뜨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붙지 마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려놨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대응 잘 하셨기를 저는 바래 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TSMC랑 SK 하이닉스의 차이가 뭘까요? 그냥 독점적인 부분입니다. HBM 독점이긴 하지만은 독점이긴 하지만서도 완벽한 독점은 아니죠.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뭐 글로벌 이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국내 증시의 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리스크 구간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한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강력한 저항 구간을 넘을 만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약하죠. TSMC는 당장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넘었고 반대로 23일날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변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SK 하이닉스가 빠졌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반도체 안에서는 뭐 SK 하이닉스가 대장이니까 뭐 박스권은 계속 유지해 주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 지금 지지율이 급상승을 하고 매일같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동시에 비트코인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영향에 의해서 국내에서 2차 전지가 최근에 근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2주 정도 되면서 아예 힘을 못 쓰고 계속 연속적인 하락을 보이죠. 이 부분이 코스닥 지수를 상당히 많이 뺐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제약바이오도 그 1티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그러니까 플랫폼 선두 종목군들이 더 이상 고가권을 넘기지 못하는 가격적인 부담에 부딪히다 보니까 지수로서 올릴 수 있는 섹터의 부재가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약바이오 먼저 출발한 종목군들에서 먹을 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리는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전략대로 시장을 따라서 보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매매했던 종목이 극히 소수였죠. 화신 같은 경우가 뭐 한 15% 먹고 그 다음에 오스코텍 저점에 사서 그 다음날 뭐 12%까지 올라왔다가 뭐 일부 팔고 그 다음날 또 사서 또 올라올 때 나머지 다 팔아버리고 끝내고 그리고 오늘 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기다려서 종가 무렵에 종목을 하나 담고 굉장히 절제적인 매매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지수가 분명히 약간의 변곡 구간에서 아무리 내가 지수가 빠져도 괜찮다, 지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시장이 변하면 그에 따라서 전략을 수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 좀 어이가 없어서 카페에 제가 글을 이걸 뭐 내가 늦게 올렸으면 말을 안 해. 아침에 10시 몇 분에 딱 올려놓고 그냥 딱 봐도 이거는 제가 금요일 아침에 라이브 방송 시황하면서
언급을 했었고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를 아침에 이제 말을 했던 부분에서 시장이 빠지고 수급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투매의 위험성도 있어서 조심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뭐 말이 다르다. 저는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좀 카페다 이런 거를 계속 해드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회의적이더라고. 그래서 잠깐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좌우지간 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수적인 부분에서 보면 딱 지수로만 놓고 보죠. 이틀간 음봉에서 21선 근처에서 위에는 5일과 11선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시가부터 21선을 깨고 내려왔으면 이게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을 하고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흐름상 지수에서 흐름상 좀 더 밀릴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지지 구간에서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하면 깰 수도 있겠구나. 그럼 하단 추세선 근처까지도 밀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내가 계획했던 그 매수 구간이 있으면 시장보다 좀 약하다, 시장보다 세다 두 가지로 다시 해석을 합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면 당연히 지수보다 덜 빠지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보다 같거나 약하면 지수의 하락폭만큼은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관점이겠죠. 그런 게 금요일날 발생을 하면서 시장의 하락 종목 수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다시금 시장은 제가 볼 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7월달 이렇게 7, 8월달 급락을 하고 나서 급등을 하죠. 그리고 9월 초에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급등을 하고요. 10월 달에는 급락을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했죠. 근데 그게 또 나오고 있다. 그럼 각 달마다 한 번씩 계속 투매가 발생을 하는데 10월 달에 나와야 될 게 안 나왔다. 이런 게 그럼 나오면 또 급등을 한다. 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시장의 국내 증시의 하방은요. 분명히 금투세 유예와 혹은 페이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의 끈이 국내 증시에는 있기 때문에 이 빠져도 올라올 수 있는 그 근거,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시황적 근거가 잡혀 있다 라는 점은 저는 부정할 수 없다. 그건 확실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뭐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10월 말까지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 가입 관심 있으시면 카페에서 신청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매수를 안 하다가 이제부터는 떨어지면 매수할 종목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쌀 때 사는 것보다 싼 게 좋죠. 자, 미국 시장 보면은 뭐 애플, 중국의 아이폰 판매 호조, 그러니까 원래는 아이폰 판매가 많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판매가 늘었다라고 하니까 애플이 시가 고가의 음봉 마감을 좀 한 상태에서 애플이 올라왔고, 엔비디아 추가 상승과 빅테크 위주의 상승으로 나스닥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요, 상승세가 그렇게 큰 건 아니다. 그렇게 큰 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가 지수가 상승을 했지만서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랠리를 연속하는 모습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과 국내 증시가 함께 가는 건 아니어서 여기에 꼭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보기가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 그 자체로 지금은 시장을 풀어나가는 게 해법으로 저는 좀 보여주고요. 지난주 금요일 반도체 조심하라는 말, TSMC 실적 선반영, 추가 상승 시 매물존이었다 라는 말, 이번 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그나마 기대감을 주겠지만 저는 딱 거기까지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쪽은요, 뭐 HBM 쪽 당연히 괜찮고 유리기판 쪽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뭐 SK 하이닉스만 잠깐 보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SK 하이닉스는 저는 이제 뭐 차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본다면요, 차트 관점에서 예를 들면 본다면 제가 왜 이 구간에서는 저항이냐면 이 일목균형표 상단을 바로 못 뚫습니다. 의문의 상단이거든요. 올라올 때는 양음의 이 지지를 받고 올라왔던 게 의문의 상단의 벽은 쉽게 안 뚫립니다. 그래서 시가 갭이 높으면 무조건 맞고 떨어지는 자리일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차트적 관점에서, 그런데 HBM 이슈로 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다.
있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차트적 관점도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한미 반도체 좋은 이슈였는데 시가부터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하나 인더는 말이 너무 많아요. 예, 종목을 보려고 해도 말이 너무 많습니다. 뭐 현대차증권이 어쨌다, 뭐 언론에서 어쨌다, 아무튼 좌우지간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뭐 정도로 봐야 되고, JNTC라든지 이런 HBM 말고 이 유리기판 쪽은요, 조정을 좀 준다면은 이런 돌파 구간들 혹은 그 이하권에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필옵틱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저는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돌파를 했고, 시장 대비 매우 강한 종목이 시세를 주고 올라올 때 거래가 많이 터져야 돼요. 많이 터진 종목이 빠지면 봐야 되고, SKC도 동시에 밀리면 이런 122평선 근처라든지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매수 존을 설정해서 보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도체는 딱 이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날 뭐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신규주 장세였죠. 지난주 수요일날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아랫꼬리를 상당히 많이 좀 달아주고 올라왔었는데, 사실 이날 시간 외에 2% 정도 마이너스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를 들어 올리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시세를 좀 분출을 한 게 이제 사실 셀비온이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셀비온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상따 넘어와서 아침 팔고 약간 매매하고 좀 금요일날 마감을 했고, 인스피언이라는 종목이 시가가 2만원에 출발을 해서 바로 시가에 좀 올라왔다가 얘가 바로 죽어버렸죠. 근데 재밌는 게 YJ 링크라는 종목이 시가는 약하게 출발을 하더니 얘가 시가에 발생했던 365보다 더 많은 거의 400억 가까운 돈을 들이면서 돌파가 나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굉장히 저도 들어갔는데 긴가민가 하면서 매매를 했는데, 매수 포인트는 이런 자리가 좋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에서 이거 돌파하고 눌리는 구간 들어간다든지, 여기에서 박스권 하고 돌파를 할 때 뭐 이때 매매한다든지, 한 두 가지 포인트 정도 있었는데 상당히 강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많이 실었고요. 아침에는 바로 매매를 여기서 사서 두 번 정도 이어갔던 것 같은데요. 이 구간의 상승폭이 어마무시했어요. 11%하고 20%딱 이 구간에서 2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매매를 다 끝내고 마감을 하고, 오후에는 조금씩 눌림 정도 매매한 게 전부였고요. 제가 왜 신규 상장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시장이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습니다. 월요일 날은 루미르라는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이 좀 상장을 하고 한 캠 상장하고 막 하는데요. 그런 종목군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신규 상장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가,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의 증가,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 라운드 피겨 2만원 여부, 이것만 보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TDS팜 거래 대금이 얘도 2조 터졌나? 기억나는 게 몇 개 있는 게, 뭐 봐봐요. 신규 상장하고 뭐 1조 4천억 터지고 그 다음날 올랐다가 죽고 나서 들어올리고 끝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할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한 신규 상장주는 절대로 끝까지 가지 않는다. 그냥 그 트렌드에 따라서 트레이딩 영역에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이쪽에서 매매에 자신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안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피언이 거래 대금은 한 4천억 정도 터졌는데요. 시가총액 1600억에 지금 셀비온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이걸 감아 올리는 성격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정도만 볼 것 같고요. 딱 트레이딩 영역에서만 볼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매매는 안 할 것 같다 라고 보여주고요. 2차전지 볼게요. 2차전지가 좀 많이 빠졌죠. LG엔솔도 좀 내려오면서 이런 박스권을 지금 깨냐
지키느냐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구간이 어디냐 하면 이런 자리가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근데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깨면 오히려 이런 자리들, 저점을 이탈시키고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 언저리에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조금 더 낮은 구간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보는 게 어떠겠냐 생각이 들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대장인 LG에너지 솔루션과 에코앤드림 장기평선 근처 혹은 이하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은근히 좀 센데 저는 10만원 근처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종목군들을 뭐라고 칭하고 싶냐면은 바닥 탈출형 패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닥 탈출형 패턴은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기준에서 보면 이 상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시가총액 30조가 되잖아요. 글로벌 30대 바이오 기업이 됩니다. 시가총액 글로벌 32 정도 되네요. 32. 굉장한 일이죠. 예, 굉장한 일입니다. 실적이 안 나서 글로벌 32 안에 들어가는 제약바이오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여기서 50%가 올라간다 치면 얼마일까요? 60만원이죠. 60만원 되면 시가총액 30조인데 실적 없이 글로벌 32 바이오 기업이 탄생하냐 마냐 어렵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싸버리면 단기 시세가 끝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신규를 보기에는 참 부담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제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휴미라를 개발한 회사인데 최근에 신고가를 치면서 자가면역 질환 관련된 이 기대감을 시장에 다시 좀 내고 있는데요. 한올바이오 파마가 자가면역 질환으로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를 합니다. 얘도 장기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월봉이 참 좋아요. 월봉이 참 좋다. 여기서 이제 바로 달려갈지 아니면 좀 눌렸다 달려갈지는 모르겠는데, 월봉 기준에서 거래가 조금만 더 실리면 더 신뢰도를 높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조정 시에는 이제는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얘도 내년 초라 시계열로는 충분히 밀렸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한올바이오 파마 눌림목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요. 금요일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다시금 좀 올라오면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동시에 ST팜과 바이넥스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3일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종목을 보면 괜찮겠다 싶고요. ST팜이 올해만 이 새로운 원료의약품 관련된 이 납품해야 될 회사가 2개나 허가를 받았어요. 올해 FDA 2개가 허가를 받았는데, 올해 말에 또 2개가 더, 내년에 또 2개가 더, 6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올리고를 납품하는 회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회사이면서 생물보안법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커져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면, 이런 종목은 좀 눌리면 이제는 바닥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녹십자라든지 금요일날 박스권 돌파 시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5장에 이 돌파가 나와서 짧게 해가지고 한 1.5% 2% 좀 안되게 먹고 나왔는데, 이 종목도 월요일날 돌파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 생각을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바이오팜은 계속 봐야죠. 대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장이에요. 예, 대장급이고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이런 박스권 돌파를 해서 시장 영향에 의해서 빠진다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기까지 떨어졌어, 잡았어, 올라갔어, 다시 깨고 내려와, 그럼 비중 줄이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잡아야죠. 일단은 잡아야지. 그리고 임이용에서 비올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수출 데이터가 많이 돌아선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흐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이 정도 선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아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매매는 저도 했지만서도 초 A급의 재료를 가진 종목은 아닙니다.
초 A급의 재료를 가진 종목군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른 애들한테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고, 바이오다인도 여기서 21선 지지가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21선 지지되는 거 보면서 매매를 좀 이어가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LK는 몇 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무상증자 권리락 끝나고 유상증자 권리락 끝나고 이 유상증자가 상장되는 10월 30일 이후에 종목을 매수를 계획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이 트럼프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이제 금요일날 대거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1등의 위치가 애매해요. 1등의 위치가 약간 애매합니다. 여기를 한 방에 돌파할 수 있냐 없냐를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서 이 자리가 여기는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한 주 시장은 결국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코스피가 추세 하단선에서 바닥 찍고 반등해주는 흐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테슬라와 그 다음에 GEV 베르노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쪽은 ESS 관련해서 계속 성장 중이죠. 미국의 전력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럼 서진 시스템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박스 돌파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밀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여기서 바닥 찍고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고, 미국의 전력 인프라 실적 발표 전에 가장 최근에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 효성중공업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 있다 정도고, 국내에서 지금 화장품 내에서는 가장 강한 게 제닉인데 투자 경고 해제가 월요일이다. 그럼 얘가 시가 갭 뜨고 나서 밀렸을 때 2만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뭐 이런 거 관점 가지고 시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